마트 진열대 텅텅텅. 6월엔 해고 칼바람.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마트가 텅텅 빌지도 모른다. 6월에 감은 칼바람이 불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미국의 이야기거든요. 미국에 그만큼 물건이 수입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수입이.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품 수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무너져서 슈퍼마켓에 아니면 대형 마트에 물건을 제대로 진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표가 있습니다. 중국발 미국행 화물선 운항 추이입니다. 지금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4월 26일까지 쭉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 화물선이 미국으로 가느냐 살펴봤더니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입니다. 3월 8일에는 51척이었습니다. 3월 15일에는 45척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4월 5일쯤 가면 67척 많이 올라갔습니다. 4월 16일에도 71척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40척으로 줄었어요. 4월 초에 대비해 보면 40%가 줄은 겁니다. 40.3% 27척이 줄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물건을 가득 싣고 미국으로 가는 배가 확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현실에까지 파고는 안 들었지만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상품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니 중국 아니고 뭐 베트남에서 가져가고 인도에서 가져가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면 되지. 한국에서도 가져가고 일본에서도 가져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냐고요?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보면 운임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1370.58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에는요 1347.34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화물에 대한 배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수출이 난리가 나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022년 1월 7일에 5109.60까지 올라갔잖아요. 뭐 가까이는 작년 7월 5일에 3733.0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계속 내리막길, 올해 들어서 더 내리막길. 지난 3월 21일에 1292.75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1347.34.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거 2009년 때 2009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화물선을 띄우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일단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 자, 실제로도 그런 지표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게 줄면 아니 미국에 생산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생산하는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보면 2025년에 3월에 보면 마이너스 20.0까지 떨어졌습니다. 4월에도 마이너스 8.1%예요.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체 생산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해외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제조업 지수가 좋아서 미국에 생산하면 되는데 생산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트 기준으로 보자고요. 마트 기준으로. 소비자는 살려고 해도 물건이 없고요. 살려고 하니까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집니다. 앞서 제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진짜 많이 깨졌다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깨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깨지면 그냥 박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깨졌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상상을. 소비자 신뢰 지수가 깨졌다는 건 여러분 시장이 무너지기 전조라는 거, 무너지기 직전. 실제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 정도로 난립니다. 난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소비자 신뢰지수 86이죠. 지금 86이면 2020년 86.6보다 떨어졌습니다. 미국 경제 나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2025년 3월을 보십시오. 군인 이직 보고서 이게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719만 2천이에요. 채용 공고 기준으로. 2024년 9월에 710만 2천 이후로 최저입니다. 2024년 9월에 710만 2천도요. 2021년 1월 이후에 이게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였는데 또 최저치예요. 난리도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소비자 신뢰지수는 떨어지죠. 예,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마트에서 소비가 안 일어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마트에서 물건이 많이 팔리고 미국에서 제조하는 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팔린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조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가격은 비싸고 결국은요 기업이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해고 칼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4월의 충격이 5월에는 점점 현실화돼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6월에는 실적이 나빠진 것이 현실화돼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요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지금 전망을 했는데 JP모건은 60%예요. 모건 스탠리도 60%고요. 골드만삭스는 45%. 케임브리지 대 퀸스 칼리지에서는 25에 30%. 다 높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본다면 지금 최악의 어떤 상황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당장은 말입니다. 당장은 배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당장은 충격이 올 겁니다. 이게 세계 대공황이라는 큰 침체로 올 거냐 아니면 잠시 잠깐 머물러가는 침체로 올 거냐 여기에 차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체는요 미국 경제가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저는 절대적으로 수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불길한 수치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장은 어디에선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선가 무너지는 게 많아진다. 다시 말해서 불길한 수치가 많이 계속 나온다. 이것은요 결국 침체가 되거나 아니면 대침체를 맞거나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꼭 말씀 올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주장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왔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는 큰 틀에서 틀린 게 없습니다. 지표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제가 봐서는 충격적인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을 좀
예민하게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예, 제 말이 제가 말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제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많이 했더니 어떤 분들은 저를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이 지금 되니까 이제서야 정환진 TV를 인정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는요, 제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조회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솔직히 쪽팔리가 그걸 왜 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 이야기를 좀 열심히 들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재산을 덜 잃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